제 2부 인천 사이다 시원하게 마실 시간 됐습니다. 예. 사이다 너무 멋진 이름입니다. 멋지죠? 예, 인천 사이다처럼 그 뉴스를 시원하게 풀어줄 인천인의 김영빈 편집국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빈입니다. 네. 기사 첫 번째 기사는 지금 그 박 시장께서 최적의 계획안 동료 뭐 속도 낼 거 이렇게 돼 있는데 청라 그 GCT에 대해서요. 근데 내용 기사를 보니까 사실은 시민청원제도와 관련된 기사로 저는 보거든요. 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청와대 국민청원을 모델로 네, 그렇죠. 지난해 12월부터 시범 운영을 하고 올해 들어서 본격적으로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청원을 받고 거기에서 30일 동안 3,000명 이상이 동의 버튼을 누르면 네. 이거를 시장을 포함해서 시 고위 간부들이 영상이 됐던 메시지가 됐던 이 답변을 하는 제도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답변 기준은 3,000명 동인데요. 네. 이게 시 인구가 한 300만 되니까 이게 0.1%쯤 그렇죠. 됩니다. 그러네요. 예. 근데 청와대 국민청원은 우리 국민이 한 5,182만, 네. 5,200만이 조금 덜 되는데 답변 기준이 2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네. 0.4% 정도 되는데 청와대하고 이제 인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7개 자치단체가 이걸 이 제도를 아, 도입하고 네.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네요, 이미 지금. 광역 두 군데하고 예, 예. 기초 다섯 군데인데 음. 광역단체인 서울 같은 경우에 인구가 한 1,000만 되는데 예. 답변 기준이 1,000명입니다. 아, 0.01%죠. 인천의 0.1%의 10배 낮은 수준이죠. 그러네. 상대적으로 작은데도 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답변을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나 어떤 청원이 올라오면 답변을 많이 하겠다는 취지겠죠. 작은 네. 거라도 답변을 많이 네, 하겠다. 그래서 아마 여기는 뭐 실국장들이 주로 뭐 답변을 한다든지 이렇게 될 겁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새로 제도를 도입해서 시장이 하는데 그래서 18일 날 첫 번째 3,000명을 돌파한 그런 청원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한 건 그건 뭐였었나요? 첫 번째 한 건은 청라 총연이라는 그런 조직이 있는데 시민단체인가 보죠? 네, 예. 청라 청라 입주자들 입주자들 모임. 예, 예. 거기서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을 바꿔달라. 퇴진시켜달라. 그 얘기였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GCT 사업이라든지 청라 시티타워 사업이라든지 이게 제대로 되는 게 없다. 송도랑 비교해봤을 때 송도 국제도시랑 비교했을 때 입주는 다 거의 다 돼 있는데 그렇죠. 네. 뭐가 되는 게 없더라. 국정무단지든 그러니까 송도만 신경 쓰고 뭐 송도청장이냐 뭐 그러니까 그래서 상대적 그랬을 박탈감을 것 같아요. 느낀다고 그렇죠. 할까요? 예. 그래가지고 김준용 청장이 송도만 신경을 쓰고 청라는 잘 못하니 경제청장을 바꿔달라는 예. 그런 청원이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게 첫 번째 답변 요건을 충족을 해서 요거를 18일 날 답변을 했는데 답변의 핵심은 이 사람을 퇴진시켜달라 뭐 이런 거는 청원 취지에 맞지도 않고 그렇게 인사 문제로 접근해서는 어떤 공무원이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겠느냐. 예. 함부로 그렇게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직업 네. 공무원들인데 근데 여러분들의 청라 주민들의 뜻이 청라 국제도시를 제대로 좀 잘 발전시켜달라고 하는 그런 취지라면 네. 앞으로 이걸 잘 해보겠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청라 국제업무단지 GCT라고 뭐 스마트 시티 얘기를 하는데 민간 사업자가 이게 문제가 된 게 생활형 숙박시설 8,000실을 하겠다. 그렇죠. 네. 그게 조금 뭐 줄어들기는 한 그렇죠. 거는 같은데. 예. 6,500세대까지 줄일 그런 생각은 있다. 예. 네. 예. 근데 이게 생활형 숙박시설이 뭐냐고 하면은 장기 투숙객들이 먹는 레지던시 또는 뭐 분양형 호텔 뭐 여러 가지 용어를 쓰는데 예. 쉬운 말로 이게 주거시설화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렇죠. 네, 예. 예. 오피스텔이 주거시설화 되듯이 법적으로 그러겠죠. 업무시설인데 사무실이 아니고 거기만 사람들이 들어가 살거든요. 오피스텔은. 음. 그런 식으로 이 생활형 숙박시설도 현실적으로 이런 주거시설이 되는데 이게 과연 국정무단지의 성격에 맞느냐. 그리고 뭐 구글이나 뭐 LG전자를 얘기하는데 예. 구글은 솔루션, 예. 사물인터넷 솔루션을 팔겠다는 얘기고 LG전자는 전자제품을 팔겠다는 얘기인데 여기 뭘 투자해서 같이 무슨 사업을 하고 여기 투자하고 들어오는 게 아닌데 그래서 구글은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구글 스마트 시티란 용어를 쓸 수 있느냐? 그게 무슨 소리냐? 안 된다. 예. 구글 입장에서는 우리는 솔루션만 파는 건데 왜 우리 이름을 거기다 붙이냐? 그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굉장히 부정적인 요소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장께서는 이런 생활형 숙박시설 이런 문제가 있으니 그러면은 기반시설 부족 문제, 학교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 앞으로 이런 문제를 좀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자인 LH공사랑 잘 협의를 해서 예. 공모를 통해서든 뭐 새로운 사업 계획을 아니면 기존 사업 계획을 대폭 뭐 완화해서 숙박
그 생활용 숙박시설을 안 한다든지 최소화한다든지 예. 그런 개선점을 찾아서 예. 그 앞으로 그 신속하게 좀 처리해 나가겠다. 네. 뭐 이런 식의 답변을 했습니다. 예. 첫 번째. 첫 번째. 그 다음에 예. 또 어저께 예. 두 번째 또 3천 명을 동의를 받은 게 나왔는데 예. 이 또한 이 청라 문제입니다. 청라 소각장이 있거든요. 소각장 문제였죠. 그 예. 일일 한 420톤 정도의 그 폐기물을 그 태워서 처리하는데 이거를 내구 연한이 15년인데 이미 15년이 훨씬 지났고 2001년부터 가동을 했나요? 그럼 벌써 지났네요. 진행- 그렇죠. 그렇죠. 한 현재 18년 소각 중인 시설이고. 예. 지금 그렇죠. 사용하고 있죠. 예. 예. 근데 원래는 500톤이었습니다. 일일 처리 용량이. 예. 음. 그런데 내구 연한을 넘기고 이게 설비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420톤으로 낮춰놓은 상태입니다. 예. 풀 가동을 못하는 거죠. 예. 설비가 낡아서. 그런데 이제 폐기물 처리 정책은 직매립 금지 쪽으로 가고 직매립 금지라는 건 음식물 폐기물이든 네. 가연성 폐기물이든 가능하면 태워서 예. 제 정도만 갖다 묻자. 네. 그래서 쓰레기 매립량을 줄이자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시로서는 이걸 좀 현대화하면서 처리 용량을 늘리고 싶었죠. 음. 그래서 작년에 그 500톤짜리를 현실적으로 420톤짜리를 한 700 현대화하면서 기술이 많이 좋아졌으니까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면서 네. 한 750톤 정도로 증량 음. 증설을 해보자. 아. 또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예. 아니 우리가 이 서구 주민들 특히 청라 주민들이 이 청라 소각장 때문에 환경 피해를 보고 있는데 더 늘리는 거 말이 안 된다. 더 늘린다는 게 그렇죠. 말이 되냐? 예. 폐쇄하거나 뭐 이전해라, 딴 데로 가라. 그렇죠. 우리는 네. 더 이상 피해를 받을 수 없다. 예. 뭐 이런 주장이거든요. 지금 이거는 그 다른 구에서 나오는 그런 그 소각 뭐 쓰레기 폐기물들도 들어오는 10개 공구가 거죠. 있는데 인천에 소각장이 2군데 있습니다. 예, 예. 송도에 있고 청라에 예. 있고 음. 그래서 5개 군구는 송도에서 처리하고 5개 군구 북부 쪽 북서부 예, 쪽으로 예. 이 청라 소각장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시장 답변은 어땠나요? 이거 소각장에 대한 거. 수용성 얘기를 강조했습니다.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면 네. 이 시설 그 증설은 전혀 절대 안 하겠다. 아. 두 번 강조를 했습니다. 네. 대신 이게 마음을 열어놓고 대화를 해보자. 이게 대화를 통해서 무슨 해결점을 찾아야 될 거 아니냐. 네. 그러면 얼로 옮길 것이냐. 그렇죠. 딴 데로 예. 이전한다 그러면은 그 이전 그 대상지 주변의 주민들은 좋아하느냐 과연. 그렇다고 그런 청라 문제가 주민들만 있는 거죠. 계속 그렇죠. 이미 예. 있던 거니까 그냥 감수하라. 이것도 참 곤란하고. 피해를 받고 있는 분들한테 계속 그러고 있어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사실은 답변하기가 참 없잖아요. 이게 사실 예, 예. 난처한 문제죠. 환경기초시설이라는 게 이게 그 그렇죠. 첨언시설로 예. 자꾸 얘기가 되고 집값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내 건강에 안 좋게 작용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부 어딘가 필요한 거는 서로 뭐 이해는 하지만 우리 집 앞마당에는 안 된다. 예. 그게 님비 현상이라고 하는데 뭐 그렇다고 뭐 18년 동안 그 거기서 가동을 해왔는데 그 주민들만 님비 현상이라고 몰아붙일 수도 없는 문제고 아, 그렇죠. 예. 다른 맞습니다. 지역으로 예. 가자고 했을 때 그 지역 주민들을 설득할 방법도 뚜렷이 않고 참 이게 난처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열어놓고 네. 기본 계획을 뭐 변경 수립하겠다. 이건 제가 몰라서 그러는 말씀인데 그러면 자기 구의 쓰레기는 자기 구에서 해결하는 그런 방안도 나중에 뭐가 나올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폐기물은 발생지 처리 원칙이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거를 광역 단위로 볼 거냐, 예. 기초 단위까지 좁혀서 볼 것이냐. 예. 그러면 기초로 좁혔을 때 군구마다 다 하나씩 줄 수 있느냐. 뭐 매립장하고 뭐 그러면 소각시설하고 다 한꺼번에 뭐 들어가야 되는데 예. 저기 재활용 선별장 뭐 이런 게 다 뭉쳐서 들어가야 되는데 10개 군구에 하나씩 다 둘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건 좀 광역적으로 오는 게 맞지 않느냐. 예. 네. 그러니까 청락 소각장 부분은 그 변경 수립안을 원천적인 부분에서 다시 검토해 보겠다. 모든 문제를 열어놓고 예. 증설은 주민들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하면은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예. 이거를 증설할 것인지 폐쇄하고 뭐 딴 데로 이전할 것인지 등등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알겠습니다. 예, 그 인천 시민 그 청원 제도가 도입이 된 이후 두 건의 그 시민 청원이 접수가 됐고요. 그에 대한 이제 박남춘 시장의 답변이 있었다는 부분을 요약 정리해서 기사를 냈고 그 뒤에 대한 그 배경까지 첫 번째 자세히 소개를 했습니다. 두 번째 기사로 갈까요? 네, 네. 제가 한번 넘기겠습니다. 네. 계양 김포 강화 고속도로 예타 신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가 세 번째 시간인데 그 끊임없이 예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네요. 예. 예비 타당성 조사 예. 이거 통과 못하면은 아무 사업도 못. 총 사업비 예. 500억이면서 500억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이 30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 예. 그만큼 중요합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이 경제성이 있어야지.
이 과정 중에 굉장히 핵심적인 과정이죠. 네. 이 또한 마찬가지인데 계양에서 김포를 잇는 그 김포 계양간 고속도로 계획이 그 2001년인가 이게 예타를 이미 통과했습니다. 네. 그렇게 오래전에 네. 있었었나요? 예. 예. 그래서 그 이게 전부터 필요성이 계속 나왔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2001년인가 그 예타를 통과했는데 네. 그때 IMF 사태 여파로 아, 구제금융 여파로 이게 그냥 유야무야 중단이 돼 버렸습니다. 네. 그러다가 그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고속도로 건설 기본 계획을 또 별도로 수립을 했습니다. 네.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 네. 연도는 2016년부터 2020년. 음. 여기에 또 이 고속도로가 들어갑니다. 아. 계양에서 김포를 잇는 고속도로가. 네.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고 그 추진을 해보려고 2017년에 민자 적격성 조사를 해보니까 이번에 또 BC 비율이 안 나와요. 경제성이 없다고 나와버렸습니다. 예. 0.76인가 나와서. 예. 그래서 이거 필요성은 있다 인정을 해서 국토부에서는 그러면은 우리 기본계획에도 들어가 있고 이거는 그저 재정 사업으로 전환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해보자. 네. 그래서 요거를 그 재기획이라고 합니다. 재기획. 이미 사업 계획이 수립이 돼서 그 타당성 예타를 통과했던 사업인데 IMF 그 구제금융 여파로 중단됐다가 제1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다시 포함됐고 네. 그래서 민자 적격성 그 조사를 해보니 이게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 그러면은 이건 필요한 고속도로니 재정을 해보자. 네. 그래서 재기획을 해가지고 근데 이양 하는 길에 이걸 강화까지 연결해서 넘겨보자. 이 두 가지 하나 놓고 봤습니다. 기존에가 한 33km 됐는데 재기획을 하면서 노선을 좀 단축해서 27km 정도 예. 김포까지만 가는 거는 계양에서 거기서 강화까지 넘기는 거는 뭐 한 31km인가요? 이렇게 해서 뭐 총사업비를 27.7km로 했을 때는 계양 김포로 끝날 때는 총사업비 1조 7,104억 원. 네. 그 강화까지 넘길 경우에는 31.5km로 늘어나면서 총사업비가 1조 9,108억 원이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이거를 지역국회 의원들, 특히 그 김포의 홍철호 의원이 그 몇 년째 계속 이걸 요구하고 추진을 해왔는데, 국토교통부가 그 홍철호 의원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네. 25일, 예. 25일쯤 기재부에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을 신청하겠다. 네. 그러면 향후 기재부가 기획재정부가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을 해주느냐? 네. 해주면 대충은 이제 통과가 되거든요.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네. 예. 통과되면은 이게 이 사업이 가시화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 네. 예, 어떤 분들은 지금 이 내용을 모르고 있던 분들도 우리가 얼마 전에 국토부에서 그 계양 신도시 발표가 또 있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랑 맞물려서 뭐 그참에 또 이렇게 뭐 속도가 좀 빨라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김현미 장관이 그 발표할 때 예. 그 상기 신도시하고 그 광역 그 교통 예. 문제를 얘기할 때 일단 계양 테크노밸리에는 철도 계획이 없었습니다. 아, 그리고 예. 고속도로 계획도 없었습니다. 예. 그 기존 도로를 좀 넓히고 BRT를 놓고 뭐 이런 예. 부분적인 개념들은 쭉 나왔는데 고속도로 얘기나 철도 얘기는 전혀 없었거든요. 예. 예. 아마 노선이 계양 테크노밸리랑 연결이 어려운 노선인지 아니면은 향후 그렇게 연결해서 추진할 수가 있는 건지. 근데 일단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해달라 신청을 하겠다는 거는 각 중앙부처가 이제 기획재정부에 신청해서 분기별로 그 기재부가 이렇게 그렇죠. 선택을 예. 해서 그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인데 그거는 신청을 했다는 건 이미 기본 계획이 다 나와 있다는 소리거든요. 예. 그래서 현재로서 계양 테크노밸리랑은 뭐 뚜렷하게 그 연결 지점은 안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계양 김포 간 고속도로를 검토했는데 이게 지금 수익성이 잘 안 나온다는 말씀이었고 강화까지 연결하니까 오히려 더 수익성이 있어서 이 사업을 국토교통부가 기재부에 예타 신청을 했다. 이제 이게 골자인 것 같고요. 네. 이 기사에 관심이 있는 부분들은 이제 도로가 뚫리면서 주변이 개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노선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인천인이나 파도TV 사이트에 보면 해당 기사와 노선도를 자세히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참고로 네. 이게 예전에 2001년도에 그 예타를 통과한 옛날 노선입니다. 네, 그래서 네. 지금은 어떻게 변해 있는지는 네. 정확히 판단은 지금 잘 안 듭니다. 아, 이게 줄었거든요. 예. 원래 33km였는데 27.7km로 네. 김포까지만 갈 때
그 강화를 넘기면 31.5km가 되고 예.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노선이 어딘가 단축이 된 겁니다. 지금 상황이. 단축됐구만요. 참고를 하시면 그래도 노선도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인천 문화계가 그 문화재단의 그 수장을 뽑는 거를 놓고 다들 아주 그냥 그 기들이 쫑깃하게 서 있는데 그 관련한 기사도 지금 몇 차례 걸쳐서 인천인에 보도가 됐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예, 인천문화재단 그 최준용 전 대표가 작년 10월 말인가 그만두셨습니다. 네. 대표를 내셨는데 그래서 이제 후임 대표이사를 뽑는데 정관상에는 60일 이내 뽑게 돼 있죠. 네. 이미 60일이 지났죠. 네. 10월 말이었으니까 작년 12월 말까지는 뽑았어야 되는데 이게 그 대표이사 선출 방식을 놓고 지역 문화예술계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난해에도 그랬고 최근에도 그랬고 시민단체가 주로 요구하는 거는 이 대표이사 선임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그 적임자를 이렇게 뽑는 그런 예.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만들어야 된다. 네. 그래서 그 일부를 그 인천시하고 인천문화재단이 수용을 했죠. 그래서 서류 심사 14분이 내셨는데 1차 서류 심사를 거쳐서 5명으로 압축을 했습니다. 네. 5분이 이제 면접 대상이 됐죠. 그분들을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15분 이내 직무계획 발표를 하도록 했습니다. 누구나 와서 볼 수 있게 시민이면. 네. 어제 그 시행이 됐었었죠. 그래서 예, 어저께 예. 5분이 발표를 하셨죠. 예. 네. 15분 정도씩. 예. 15분이 넘어가면 마이크 꺼버리고 예. 공정하게 15분씩만 해라. 네. 네. 그래서 5분이 어저께 시민들 주로 문화예술계 인사들이죠. 그 네. 앞에서 15분씩 발표를 했습니다. 내가 문화재단 신임 대표이사가 되면 이렇게 이런 역할을 해나가겠다. 이런 데 그 신경을 더 쓰고 공정하게 이렇게 해나가겠다. 이제 쭉 소견 발표를 하신 거죠. 그래서 요 5분은 어저께자로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네. 예. 지금 말씀 드려도 되나요, 그러면? 다 네, 발표해 아니 주시고. 공개를 어저께 했으니까. 이미 공개 예, 발표를 예. 가졌습니다. 예, 그래서 예, 다 예, 이제 예. 공개적으로 이제 예. 노출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3분은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이고 예. 2분은 주로 경기도 쪽에서 타 지역에서 활동하신 분인데 보면은 이제 발표 순서대로 보면은 그 김홍솔 씨라고 전 광명문화재단 대표이사, 네. 두 번째 발표하신 분이 박상문 씨라고 인천에서 시민단체 활동을 오래 하셨고 인천 지속가능발전협회 상임회장을 하셨죠. 예. 그러니까 인천 이제 20일 활동을 좀 꽤 오래 네.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강병수 씨라고 전 시의원 6대 네. 문화복지위원회 시의원 그 이분이 하셨고 네 번째 김혁수 씨라고 용인문화재단 대표이사를 꽤 오래 하셨고 네. 현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이게 상당히 레벨이 있는 자리입니다. 네. 문화예술계 쪽에서는. 예. 그 현직에 좀 강한 현직에 계신 분이 또 왜 보이. 그건 뭐 지역분 아니시죠? 예. 마지막으로 그 최병국 씨라고 요 지역분이십니다. 직전까지 인천문화재단 아트 플랫폼 관장 3년 하셨죠. 인천비업 회장도 하셨고. 이 5분이 자기의 그 소견을 만약에 내가 신임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된다면은 이렇게 내 직무를 이렇게 수행해 나가겠다. 공개적으로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발표 이후에 그 대표이사 추천위원이 7명으로 구성되거든요. 네. 시장이 2명을 추천하고 시의회에서 2명을 추천하고 문화재단 이사회에서 3명을 추천합니다. 7분으로 구성이 되는데 네. 이분들이 이 후보 5분을 심층 면접을 받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셨겠죠. 예. 그래서 2배수 이상을 그 문화재단 당연직 이사장인 시장한테 추천을 합니다. 2배수 이상이기 때문에 2명도 되고 3명도 되는데 보통 한 2명 합니다. 예. 네. 그래서 2명 또는 3분으로 다시 압축을 해서 시장한테 추천을 하면 시장이 최종 결정을 하죠. 그런데 그 문화단체 쪽에서는 진일보한 건 맞다. 환영한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서류 심사를 통과하신 5분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직무계획 발표를 이렇게 하는 거는 참 진일보했다. 인정하고 그 환영한다. 네. 그렇지만 이것만으로는 그 투명성을 보장하기가 곤란하지 않느냐. 예. 그래서 대표이사 추천위원 7명의 명단을 공개해라. 예. 그리고 심층 면접은 비공개로 하더라도 예. 최종 평가 점수 공개해라. 어느 분을 확 눈에 띄게 밀어줬다든지 그거 다 점수 보면 보이거든요. 그러겠죠. 예. 그래서 두 가지를 한 3가지 정도를 요구했는데 일부 그 시민들한테 그 공개적인 절차를 그 통해서 뽑겠다는 것 중에 하나 그 공개 발표 그거는 하나가 관철이 됐고 2가지는 아직은 좀 곤란하다.
더 필요하다면 향후 그 좀 더 그 시민사회와 특히 문화예술계와 그 논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선책을 찾아보겠다. 네. 현재까지는 이 정도 입장입니다. 그 문화재단도 이제 인천시장이 사실은 그 임명권을 가진거나 진배였기 때문에 혹시 주변에서는 그 박심의 방향을 놓고 뭐 흘러나오는 얘기는 없던가요? 여러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뭐 추측성 발언들을 하시죠. 예. 근데 그 주변에 지금 나오는 얘기는 시장이 뭐 누구를 정해놓고 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네. 이거는 전적으로 그 대표이사 추천위원회에 맡긴 것 같다. 네. 지금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5분의 후보 중에 또 공교롭게도 한 분이 현 박 시장하고 재고 동기동창입니다. 네. 예. 뭐 이런 문제도 있고 오히려 더 공정하게 해라. 시장 입장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속마음은 뭐 또 모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예. 그 인천 사이다를 저희가 많은 기사를 소개 못 드리는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제한된 시간이 있다 보니까 기사에서 누락된 부분은 저희가 지금 사이트에 관련 기사를 자세하게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이다 자체가 뒷이야기 중심으로 전달을 돼야 되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제 청취나 시청을 하시고 기사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더 가깝게 이해가 될 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 사이다 3개 기사가 있었는데요. 시간을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